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캐시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캐시를 왜 잘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시는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칩을 설계하거나 혹은 CPU를 디자인할 때도 캐시라는 용어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캐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캐시란 접근 속도나 대역폭, 단위 용량 등 성능 차이가 뚜렷한 두 계층 사이에서 지역성을 활용해 자주 사용되거나 인접한 자료를 잠시 저장하는 그런 어떤 동작이라던가, 그리고 저장할 때 어떤 저장 공간을 사용하잖아요. 이 저장 공간을 기본적으로 캐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어떤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를 캐시라고 하죠. 캐시를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설명하는 예시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방에 책상 위에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두잖아요. 노트북 옆에 필기 도구라든가, 그리고 노트북이 책상 위에 있다면 책상 위에다가는 자주 사용을 하는 물건을 두죠. 다이어리라든가 만년필이라든가 연필이라든가 이런 걸 두죠. 근데 그 자주 사용하거나 자주 보는 물건을 책상 위에 두는데 자주 보는 책은 책상 위에 그냥 두죠. 이렇듯이 자주 사용하는 어떤 물건을 책상 위에 두게 되면 접근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그런데 책장이 방 밖에 있어요. 방에 밖에 있는데 방에 밖에 있는 책장으로 가서 책을 가져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보는 책은 대부분의 경우는 책상 위나 거의 자리 근처에 두고 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이제 캐싱한다, 자주 사용하는 보는 책을 캐싱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캐시는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캐시를 소프트웨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리눅스 커널에서는 슬랩 캐시가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리눅스 커널에서는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되는 구조체 패턴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프로세스의 자료구조,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자료구조가 태스크 디스크립터인데, 태스크 디스크립터라는 구조체를 자주 할당하고 자주 해제하거든요. 그럼 해당 구조체를 미리 메모리를 할당해 놓고, 그리고 할당해 놓은 다음에 여러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든가 외부 여러 그 프로세스에서 해당 구조체를 할당을 요청할 때는 그냥 바로 이미 할당한 해당 구조체이죠. 태스크 스트럭이라는 구조체의 시작 주소만 알려주게 되면은 메모리를 이제 보면 할당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자주 사용이 되는 구조체의 메모리를 미리 할당해 놓은 다음에 해당 메모리, 그러니까 구조체에 대한 할당 요청이 있으면 바로 해당 그 구조체 시작 주소만 알려주는 그런 방식이 이제 슬랩 캐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칩을 설계할 때 보면은 칩 내부에는 굉장히 다양한 캐시가 존재합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그 복귀할 주소는 링크 레지스터에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링크 레지스터와 관련된 캐시가 칩 내부에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브랜치 캐시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서를 디자인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 내부 기술들은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자주 사용이 되는 데이터를 하드웨어적으로 캐시를 구현해서 캐시에 미리 자주 접근하거나 자주 사용이 된 주소를 이미 미리 올려놓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속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자, 캐시를 디자인하는 원칙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캐시의 데이터를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찾을까라는 그런 질문으로 이 디자인 원칙을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캐시에 원하는 데이터가 있다면 이를 뭐 캐시 히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많은 그 캐시를 디자인을 하는 설계 기법은 캐시 히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 설계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자, 만약에 캐시에 원하는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캐시에 원하는 데이터가 없으면 이를 캐시 미스라고 하고요. 이때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다 놓고 캐시에 다시 가져다 놓고 캐시와 관련된 처리를 하는 이런 방식을 설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데이터를 미리 전달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캐시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양한 설계 방식을 고려해서 캐시를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시 원하는 데이터가 없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 캐시 미스라고 하고요.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메모리라든가 뭐 여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읽어오고 캐시에 미리 읽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캐시에 접근하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뭐 시스템에 여러 존재하는 레지스터를 설정하게 되면요. 캐시 미스가 나면 익셉션이 유발이 되는 방식으로 내부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방식도 있는데요. 아무튼 캐시를 디자인하는 두 번째 원칙은 캐시에 원하는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처리할까? 라는 의문에 대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캐시를 디자인하는 원칙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캐시의 성능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현대 대부분 캐시, 제가 말씀드리는 캐시는 CPU 캐시를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캐시를 하나만 한 개의 캐시만 설계하지 않고요. 캐시를 멀티 레벨로 설계해서 캐시의 성능을 극대화하려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방향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캐시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캐시는 개발자의 사치품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받은 적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캐시는 개발자의 사치품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캐시와 관련된 동작 방식을 잘 알게 되면은 고수 개발자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냐면 고급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들은 캐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대부분 고수 개발자 분들은요, 캐시가 무엇인지 당연히 알고 있고요. 캐시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예를 들면 L1 캐시, L2 캐시, 그리고 캐시를 플러시할 수 있는 여러 어셈블리 명령어라든가, 그리고 캐시와 관련된 다양한 내부의 처리 방식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굉장히 풀기 어려운 이슈를 한두 개 정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슈 난지 이슈라고 부르는데, 난지 이슈 해결의 실마리가 캐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ecure World에서 캐시 인밸리데이트, 그러니까 Secure World와 Non-Secure World에서 처리되는 캐시는요, 각각 따로 처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Secure World에서 처리가 되는 캐시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보안성이 높은 환경에서 Secure World에서 시행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처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Secure World에서 Normal World, Non-Secure World로 스위칭을 할 때는 그 캐시를 invalidate, 그러니까 캐시와 관련된 데이터를 그 DDR 메모리와 싱크를 마치게 하는 그런 동작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Secure World에서 처리가 되는 대부분 데이터라든가 레지스터라든가 메모리 정보는 Non-Secure World에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Secure World에서 실행이 되는 여러 소프트웨어 중에 핵심이 바로 Trusted Kernel이라고 그러는데, Trusted Kernel을 설계할 때 이런 캐시와 관련된 세부 설정을 굉장히 많이 신경 씁니다. 그리고 캐시를 잘 알아야 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캐시를 설정하는 방식은 시스템 성능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면 TLB 미스, 그러니까 TLB 같은 경우는 Translation Look Aside Buffer인데요. 자주 사용이 되는 페이지 테이블 정보를 요 TLB에 로딩하는데, 이
가상주소를 물리주소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TLB 액세스를 내부에서 하게 되는데, TLB 미스가 되게 되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어떤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캐시의 내부 동작 방식에 따라서 시스템 성능에 굉장히 큰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커럽션 이슈,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풀기 어려운 이슈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메모리가 깨지는 메모리 커럽션 이슈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메모리가 깨질 수가 있는데요. 그 메모리가 깨지는 세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캐시가 깨지는 이슈입니다. 디버깅 하다 보면은 뭐 캐시 라인 단위로 메모리가 깨지는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이 캐시 같은 경우는 그 내부 전원에 민감하게 동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캐시가 깨지는 그런 이슈는 사실 특성에 연관이 된 그런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시와 관련된 메모리 커럽션 이슈를 디버깅 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메모리 커럽션 이슈를 잘 해결하기 위한 여러 기반 지식 중에 하나가 캐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스 32라는 굉장히 많이 유명한 알려져 있는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디버깅 프로그램에서는요, 그 캐시를 디버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트레이스 32 장비를 지금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캐시를 한번 덤프를 뜬다든가, 그리고 특정 캐시에 브레이크포인트를 걸어서 이를 좀 더 상세하게 디버깅 하시게 되면은 캐시의 세부 구조라든가 동작 방식을 좀 더 상세하게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시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CPU 아키텍처 관점으로 커널의 동작 원리를 파악할 때 캐시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캐시의 동작 방식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침투하는 그런 해킹 방법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커널에 뭐 여러 동작들이 있는데 캐시와 관련된 주요 동작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캐시를 인밸리데이트 한다든가 캐시를 플러시 한다든가 관련된 그런 API를 커널 소스를 분석하실 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캐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렸는데요. 설명드린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캐시란 접근 속도나 대역폭, 단위 용량 등 성능 차이가 뚜렷한 두 계층 사이에서 지역성을 활용해 자주 사용되거나 인접한 자료를 잠시 저장하는 동작이나 메모리 공간을 캐시라고 하고요. 캐시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캐시 디자인 원칙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캐시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고급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캐시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캐시를 잘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리해 말씀드렸습니다.